네, 자, 2023년 군무원 9급. 앞에서 우리가 암기 위주로 쭉 이렇게 이론 정리해 보았으니 독해 위주로 시간을 좀 배정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법 규정, 어휘 한자 요쪽은요. 이제 정답 선지나 매력적 오답 선지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지 참고하세요. 자, 1번입니다. 1번에서 매력이 넘치는 오답 선지 몇 번이죠? 1번. 네, 맞아요. 이게 붓다라는 말이 있어요. 피부가 팽창하는 건 시옷 받침 붓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용언이고요. 그 붓다의 붓에다가 기를 붙이는 게 아니라 부종이라는 한자어에 부에 기를 붙여서 한자어 부기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붓다라는 말 때문에 붓기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만한 단어로 와 이거 어떻게 골라왔는지 몰라. 그치? 자, 그래서 1번은 부기. 그리고 붓다라는 건 용언일 뿐 붓기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우리 4번 볼게요. 4번의 별표. 사실 1번 같은 정말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도요. 조항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정답이 너무 100% 손들고 있기 때문에 안 틀려요. 여러분이 아무튼지 같은 경우 우리가 앞에서 이론에서 보았던 한글 맞춤법 준말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럿 같은 경우는 든지를 쓰고요. 자, 아무럿이잖아. 여기 히읗 있지? 그러면 든지야. 하지만 아무에다 붙일 때는 아무튼지야. 요거. 그래서 우리가 39항, 40항 했었죠. 그 중에 요 부분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입니다. 자, 2번에 쓰다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품사 통용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의미에 따라서 동사의 의미인지 형용사의 의미인지 나눠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번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언제나 그 맛에 대한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탕이 뭐 달다 이거를 단다라든가 달른다라고 하지 않죠? 그쵸? 맵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쓴다라고 하나요? 그래서 맛에 대한 용어들은 형용사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단어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고요. 여기다가 니은다를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구별법 현재 시제 선어와 어미나 그리고 현재를 드러내는 관형사용 전성어미를 결합시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약이라고 해요? 쓴 약이라고 해요? 쓴 약이죠. 약이 쓴다입니까? 쓰다입니까? 쓰다죠. 예, 그래서 기본형 쓰다고 쓴다 불가이며 그리고 우리가 쓴 약이라고 하지 쓰는 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쓰다는 형용사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1번, 2번, 4번은 현재형으로 니은다 사용할 수 있고 쓰는 이라는 관형사용이 성립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건 동사에 만약에 사용을 하면 현재 뜻이 될까요? 과거 뜻이 될까요? 예, 과거 뜻이 돼요. 동사 했을 땐. 하지만 얘가 형용사니까 이게 현재인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3번에 괄호에 들어갈 사자성어. 사자성어에 도금을 줬나요? 안 줬나요? 안 줬죠. 자, 여러분 이 4개의 사자성어 중에 혹시 못 읽는 성어가 있었을까요? 자, 이 중에 보세요. 요 중에 무소불위, 변화무쌍, 선견지명, 괄목상대 중에 지엽적인 성어는 없었어요. 이런 것도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태를 진단해드리기 위해서 얘기해드리는 거야. 나 얘기해줘. 사제선다 중에 요 성어는 모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거든. 근데 여긴 없어. 모를 만한 성어가 없어야 돼. 완성 시점엔.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 전에는. 이 4개 성어는 다 알아야 돼. 내가 지엽적인 건 빼줄게. 보다가. 근데 얘 4개는 다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낮자들도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거든요. 이 성어들을 공부할 때요. 그냥 무소불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해설지 보면 내가 낮자도 다 써놨어. 그럴 때 상용 한자, 2글자 한자어에 많이 쓰는 한자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좀 골라볼게요. 여러분 변화무쌍의 변 얼마나 중요해. 변화, 변동, 변천에 다 들어가. 그지? 그리고 여러분 무를 모르면 되겠어? 화를 모르면 되겠어? 그쵸? 이런 것들은 다 알아야 돼요. 그래도 상용 한자 변자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선견지명 할 때 이거 되게 다 중요하지. 그래도 우리 동사 형용사 위주로 잡을게. 선견지명의 견자. 그 다음에 무소불위 할 때 우리가 위자.
그 다음에 괄목상대 할 때 대할 때자. 이런 거. 그래서 낮자 중에 내가 이거를 다 잡고 싶거든 사실. 근데 그럼 안 할 거니까 내가 성어 중에 한 개씩만 잡을게. 한 글자씩만이라도 하자.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성어를 몰라서 틀리는 사람이 있고 독해를 못해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독해에서 빈칸 추론이죠? 그럼 빈칸을 품고 있는 문장을 먼저 포커싱해서 보고, 물론 이 진단기가 괄호의 능력을 가진 건 아니다. 그러면서 종양 크기 또는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는 얘기겠네. 그렇죠? 그러니 이것의 능력을 가진 게 아니다라고 부정했지.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능력이 들어가야 돼?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이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요 문제를 독해 때문에 틀렸다면 아니다를 안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괄호 속에 좋은 뜻이 들어가야 되잖아.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무소불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문장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부정문인지 긍정문인지.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의정부시에서 의는 뭐라고만 써야 되죠? UI. 행정구역 단위 앞에 붙임표요. 자, 그 다음에 홍빛나 사람 이름이다. 성을 앞에, 이름을 뒤에, 그리고 띄어쓰고. 그리고 빛나 사이에 붙임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의문은 아니고.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홍, 빛나에서 발음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쳐서 역행 비음화 해가지고 빛나야. 근데 사람의 이름에서는 음운 변동을 반영해 안 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만 안 됐지. 그러면 요 상태로 해야겠죠. 디귿까지만. 그래서 빛나 할 때 NN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TN이 나와야 되겠죠. 빛나. 그래서 음절과 음절 사이에 음운 변동을 주고받으면 안 돼요. 사람 이름에서. 자, 그리고 조항에는 따로 언급 안 하지만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사람 이름을 쓸 때 대문자의 위치요. 성 첫 글자, 이름 첫 글자요. 근데 이름에서 제 이름에 유진 있잖아요. J는 아니야. U의 Y만이야. 즉 여기랑 여기만 대문자예요. 그게 조항엔 안 쓰여 있는데 예시 보고 추정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에 서울시 종로구 종로 2가 여러분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순행 비음화에서 종로. 종로니까 여기 N 중요하지. 그 다음에 2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 발음으로 2, 1, 2, 3 이거 안 알려주면 외국인들은 종로 2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소괄호 속에다가 우리의 아라비아 숫자 발음을 넣어줘야 돼. 그 다음에 길 바로 앞에 붙임표지. 그래서 행정구역 단위 그리고 길, 가로, 대로 이런 거 바로 앞에 붙임표예요. 숫자 앞에 아님. 자, 그 다음 무량수전. 자, 무량수전 끊어가면서 읽어 이런 거. 무, 량, 수, 전 이렇게 하면 실수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자 표기법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음절별로 선을 넣으면서 하면 실수 더 안 하지. 자, 그 다음 자 5번. 자 5번에서 나머지는 이제 됐고 4번. 4번은 77 맞다라는 말이 원래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아유 저런 777 못하겠으리 이렇게 부정어랑 많이 쓰다 보니까 77 맞다 77 하다 자체가 나쁘다라고 오해를 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어랑 같이 많이 쓰다 보면 부정어가 없이도 부정의 의미가 전이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77 맞지 못하다고 얘기를 해야 나쁜 뜻이고 77 맞다는 깔끔하다야. 자, 그래서 77 맞다 성질이나 일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짐 칭찬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전된 의미를 잘못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이런 말 많이 쓰죠.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 그럼 대수롭다는 뭐예요? 중요하다죠. 근데 우리가 대수롭다라고 잘 안 쓰잖아. 그러니까 대수롭다는 뜻이 뭔지 부정어 빼고 추론을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들은 부정어 빼면 뒤집어서 우리가 원래 쓰던 의미에서 뒤집어줘야 돼.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에 아우 그래도 얘는 친절해. 조항을 다 줬단 말이지. 그쵸? 그래도 이 조항을 줬을 때 조항을 본 적 있는 자와
본 적 없는 자의 심장박동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벌렁벌렁벌렁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이제 맨날 본 39, 40 근데 32는 왜 껴놨을까 하면서 보는 거랑 다르지. 자 여러분 여기에 32항하고 관련된 건 1번 선지. 자 여기서 어제 그저께 요거를 단어의 끝모음 줄어들고 자음만 남은 걸 앞에다 받쳐서 그래서 여기 어제의 지읒을 당겨서 그저께. 자 그 다음에 39, 40항은 준말. 그래서 요거 해봤잖아요. 그릇 끊고 뒤에 하다 자리예요? 다 자리예요? 다 자리면 잔 가야지. 그지? 잔이네. 그 다음에 하다 자리네. 하다일 때는 하나만 더 체크하기로 했죠. 앞에 마지막 소리가 울려 안 울려? 울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잔이 아니라 찬이지. 아이 쉬워. 이렇게 되는 거지. 엄청 쉬워. 틀려갖고 오기만 해봐라 그냥. 그치? 자, 그 다음에 연구 끊고 마지막 소리 모음이에요? 울려? 그러니 토.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자, 그 다음 7번. 가진 게 없으면 몸이나마 건강해야지. 이나마 밥이나마 뭐 이런 식으로 밥이나마 먹고 가라 이런 식으로 이나마 요거 조사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책을 다 읽는 것에 여러분 예문도 똑같이. 제가 군무원 기출의 예시를 가져다가 책을 썼을까요? 뭐가 먼저지? 책이 먼저지. 이게 조항 예시예요. 그래서 되게 창의적인 예문들을 잘 안 써. 그래서 띄어쓰기 조항 예시를 그대로 출제하니까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거 뭐예요? 무슨 형전성어미? 관형사 형전성어미 뒤에 있는 만 요거 뭐야? 의조명사지. 근데 이 의조명사에 하다 접사 붙어. 그럼 보조용언 되지.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 살, 만하다. 그럼 여러분 요거는 요렇게 쓰는 게 원칙이고요. 뭐도 될까요? 붙이는 거 허용돼. 요거 붙이는 것도 허용돼. 나랑 공부하면 제가 허용될 때 뭐 써요? 히읗 이렇게 쓰지. 허용된다. 붙이는 것도 허용된다. 저거는 원칙. 자, 그 다음에 그 고통에 비하면 내 괴로움 따위는 자 여러분 따위는 요건 의존명사 띈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8번. 자, 8번 한자 표기입니다.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할 때 체감, 몸체, 느낄감 이런 것들 그냥 한번 보는 거죠. 나온 김에 상용 한자니까. 자, 그 다음에 규제 혁파. 자, 규제 혁파가 뭐예요? 깨는 거죠. 자, 그래서 가죽격의 팔파. 여러분 여기서 팔파자 잘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경청. 자, 경청할 때 와 이거 진짜 나도 조금 심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자, 여기서 청은 잘 써줬어. 청에 귀자 보이죠? 들을 청자. 자, 귀자 어디 들어있어? 요렇게 들어있네. 그쵸? 귀자, 청자. 자, 그 다음에 기울 경자가 있고 공경할 경자가 있어요. 근데 공경할 경자는 공경한 마음으로 듣는 거고 기울 경자는 귀 기울여 듣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문맥상 얘만 써야 해라는 위치는 사실 없거든? 맞죠? 귀 기울여 듣다 보면 공손한 마음이 되잖아. 그래서 좀 치사한 문제인 거지.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자 그러면 기업이 덜어주기를 바라는 모래주머니 얘기를 지금의 몇 배 이상으로 경청하고 그리고 즉각 혁파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대상자가 누구였냐는 거지. 대상자가 누구예요? 기업이 이럴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 추진해야 된다. 기업이 바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누구 얘기를? 기업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공경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기업은. 여러분 기업의 밑줄. 기업은 특정 인격체가 아니잖아. 어떤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공경할 경자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지. 어르신한텐 경청한다 그러면 공경할 경자를 넣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래 국회직 방식이거든요. 요런 식의 스타일의 출제가 국회직이 많이 하던 거예요. 문맥을 똑바로 읽어야지 한자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이거를 군무원 9급에서 따라한 거지. 2023에. 나는 요런 식을 사실 이게 융합형이잖아요. 비문학 독해 더하기 한자야. 그러니까 한자 문항수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내낼 거다. 그거 사실 도금을 준 거잖아. 근데 한자 낮자를 모르면 못 풀지. 자,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경청한다 기울경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대상일 때 공경할 경. 자, 그 다음 자 일몰 해가지다. 여러분 여기서 몰자 알아두시고. 여러분 몰자 외울 때 물수변 보이죠? 이렇게 연상 기억해. 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자, 그 다음
9번. 자, 그렇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갈 텐데 여러분 리을 텐데 요때 자 이때 리을 텐데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니 표제어가 없다고 한다. 왜? 없으니까.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 리을 텐데는 없으니까. 자 그럼 뭐예요? 리을 띄고 더인데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리을 텐데가 방언이라서 땡 이것을 분석해서 각각 찾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리을 끊고 더인데잖아. 자 그래서 의존명사 터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띄어쓰기에서 리을 테다, 리을 텐데 요걸 아는 사람들 띄어써야 되는 걸 아는 사람들만 맞히는 거죠. 근데 요게 오히려 띄어쓰기 자체보다 좀 더 어려운 느낌이죠. 원리 이해를 원하는 거지. 그러면 기본 개념이 잘 돼 있는 사람에게는 예문보다 쉽고요. 기본 개념 없이 문제 양측에서 선지를 그냥 때려 외운 사람은 어렵죠. 왜 안 되는지 모르니까요. 자, 그 다음 10번. 자, 10번에 다음 글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 동그라미. 저자의 의도. 저자의 의도가 뭐예요? 지필 의도예요. 자, 그럼 내용. 인공지능은 이런 기술을 말한다. 인공지능은 이런 능력을 갖추어서 인간과 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 말 알아듣고 명령 실행하는 똑똑한 기계가 되는 것은 반길 일인가? 아니면 재앙이라고 경계해야 될 일인가? 하고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 얘가 글의 중간에 나오는 건 좀 적합치 않죠. 글의 도입이거나 아니면 다음 후속편의 글을 예고하면서 맨 뒤에서 여운을 남기거나 이런 식이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쟁점의 제기라고 합니다. 쟁점. 여러분, 이때 쟁점의 쟁이 뭘까? 싸울 쟁자야. 우리가 논의해봐야 되는 주제를 던진다는 거야. 자, 그 다음 11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속담은? 여러분, 이건 문학과 어휘의 융합이죠. 어휘 속에 관용적 표현의 속담 들어가니까요. 자,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거. 여기 있는 속담들 중 모르는 건 몇 개였나요? 선지 먼저 볼게요. 도둑이 제발저리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중에 모르는 속담이 있으시면 안 돼요. 어학당에 보낼 거야. 나 외국인 친구 많아. 보낼 거다 진짜. 알겠지? 자, 그래서 근데 기분 나쁘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되게 나는 겸허한 마음으로 내가 한국인은 맞는데 관습적 표현에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하나, 그냥 문제 나올 때마다 보고 제발 안 나오길 기도한다. 아니면 봤던 것들 중 나오길 기도한다. 둘, 기본서 안에 있는 것 정도는 보겠다고 생각하고 관용 표현 단언을 한다. 이 두 가지 중 하나죠. 자, 여기서 그럼 빈칸 부분 볼게요. 이 우리가 춘향전은 다 알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작품이라고 지문을 아예 안 읽으면 안 돼.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춘향전 같은 경우는 판소리체잖아요. 판본이 겁내 많아. 그래서 판본이 많다는 건 버전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일한 장면이어도 큰 서사야 같지만 되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 자, 그럼 여기 내용 볼게요. 어사또가 이 말을 듣고, 어사또가 누구죠? 암행어사 어사또예요. 그래서 변사또를 어사또라고 할 리는 없어요. 그래서 변사또를 표현할 땐 변사또나 본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어사또가 암행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사또 이 말 듣고 오냐 오 춘향아 오냐 춘향아 울지 마라. 내일 날이 밝으면 상여를 탈지 가마를 탈지 그 속을 누가 알냐마는 천붕우출이라 과로한 법이요 극성이면 필패라. 하늘이 무너져도 천붕우출 날출 벗어날 길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사실 힌트가 바로 앞에 있는 천붕우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어를 알아서 풀든 상황을 알아서 풀든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 12번이 되게 낯선 스타일이죠. 사실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이렇게 못 내요. 못 냅니다. 그래서 요렇게는 못 낸다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번 같은 걸 내려면 추론 근거가 있거나 보기가 있어야 낼 수 있어요. 그냥 옛날부터 잎은 잎이었어 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진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니은 첨가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원래 그때 생김새는 닙이었다거든.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당위적으로 고전 문법을 내진 않아요. 국지가. 근데 군무원은 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은 장만 안 해도 된다. 자, 요때 연잎에 밥만 싸두고 반찬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 그럼 반찬 이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반찬 2랑일 리가 없지. 2랑은 접속이잖아. 그럼 못 오죠 이런 거죠. 이건 문맥 힌트가 있어요. 저는 1번은 지나친 출제라고 보고 4번은 지나치지 않다고 봐요. 왜일까요? 문맥상 뭐뭐랑이면 야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와는 탐욕이지. 근데 이 시의 내용이 어때? 됐어 필요 없어 이런 얘기일 거야. 그러니까 시의 내용의 흐름을 알면 2랑이 아닐 거라는 걸 추정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문맥 추론으로 푸는 거야. 근데 1번은 선지식이잖아. 그래서 1번은 무리한 출제고 4번은 낼 수 있다는 거야. 국지도. 알겠죠? 자, 그래서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 은 대조. 필요 없어. 장만 안 해도 돼. 다 뜯어라 다 뜯어라 청양립 삿갓은 쓰고 있다. 도롱이를 가져와. 이런 거야. 자, 그 다음 지국총 어사와 찌그덩 어여차. 이거죠. 찌그덩 어여차. 자, 무심한 백구는 내가 널 따라다니는 거니 네가 날 따라다니는 거니 무라일체. 누가 누구를 따르는지 모르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써 있노라는 쓰고 있다로 해석해도 되느냐. 삿갓은 썼다 도롱이를 가져와라. 쓰고 있다로 해도 괜찮죠. 그럼 넌 살아있다. 그 다음 3번 요것도 이제 좀 지나친 출제인데 1, 3 묶어봐. 1, 3은 배경지식에 필요한 고전 문법 선지예요. 그리고 2, 4는 의미 해석이야. 문학 문제야. 1, 3은 고전 문법, 2, 4는 고전시가 풀이야. 현대어 풀이. 그러니 2, 4는 멀쩡한 출제. 일행직에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1, 3을 낼 거면 보기 줘야 돼. 이런 거예요. 됐죠? 그러면 3번엔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면 이때 당시에 몇 종성법 쓸 때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8종성이냐 7종성이냐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 지금 받침이 디귿, 시옷인데 우리가 8종성과 7종성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해도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디귿 받침을 쓰고 여기서는 시옷 받침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당시 실제 발음대로 썼다를 O도 X도 할 수 없음이에요. 네, 그래서 알 수 없다로 X입니다. 그래서 1, 3번 같은 건 군무원이니까 출제된 거니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 보시는 분들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해설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자, 아래의 내용을 위글의 가부터 라에 넣을 때 적절한 위치는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요때 자 배치 문제란 말이에요. 원지문을 먼저 보고 배치 조각을 볼 거냐, 배치할 조각을 보고 원지문을 볼 거냐를 선택할 때는 이 조각의 맨 앞부분에 접속어가 있는지 봅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재진술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없어요. 그러면 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뭐부터 보라? 지문부터 보라고 했어. 여러분 그래서 13번은 지문부터 보기. 13번 지문부터. 배치 조각에 접속어나 재진술 표지어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그래도 저는 저 조각 먼저 보는 게 편한데요. 편하죠. 편하긴 하죠. 근데 문제는 편한 만큼 낚이기도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문의 길이를 좀 보고 판단하라고 하거든. 요령껏. 지문이 많이 안 길어. 이럴 땐 지문 먼저 보는 게 정석이지. 근데 막 지문이 반바닥 나오잖아? 그러면 지문을 근거 없이 하염없이 읽어서 기억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때는 쪼가리부터 읽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융통성이 있어야죠. 시험 시간에 따라서 텍스트의 분량에 따라서. 근데 난 이 정도면 그냥 얘부터 본다고. 자, 그럼 내용입니다. 자, 가의 공감은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자신의 생각과 느낌처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공감의 동그라미. 공감이라는 개념어에 대해서 설명을 거의 첫 단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장이 있을 땐 공감이라는 단어를 써서 뭔가 더 구체화하거나 한 건 다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도 공감의 동그라미. 그 다음 상대방이 나를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판단 기준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공감하면서 이해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 이때 여기까지는 공감에 대한 것과 공감의 필요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다 밑줄 매우 어려운 일이다요. 그것의 어려움. 공감의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형식 문단이 나누어져 있죠. 형식 문단이 나누어져 있다고. 그럼 여기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돼. 공감의 의미와 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감의 어려움. 이거야. 자, 그 다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바탕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이를 결정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의 느낌과 생각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또 어려움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려움이야. 묶어두세요. 그 다음 상대방의 말투, 표정, 자세로 관찰하며 그와 같은 관점, 심정, 분위기 또는 태도로 맞추는 것도 공감에 도움이 된대. 이 부분은 뭘까? 그럼 공감의 방법이야. 자, 그럼 크게 공감의 의미와 가치, 그 다음에 공감의 어려움, 그 다음에 공감의 방법이야. 이렇게 머릿속에서 덩어리를 지어놔. 그 다음에 저 조각을 읽어요. 그러면 조각을 읽어볼까요? 공감의 출발은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상대방의 감정과 느낌이 어떠했을까를 헤아리며 그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공감하는 방법의 출발이잖아요. 공감의 방법이 어디 있었어요? 맨 뒤에 있었죠. 맨 뒤중 출발이잖아. 그러니까 어디 와야 돼? 라에. 그러니 얘는 뭐 해달란 얘기야? 이야기의 내용의 단락을 만들란 얘기야. 알겠죠? 형식 단락은 한 번밖에 안 보여도 우리가 세분화해야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14, 15번 세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작품을 미리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자. 난 이 지문 보고 기억이 났다 손. 네, 다행입니다. 근데 이걸 가시리를 처음 본다 아니면 가시리를 알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 정확히는 읽을 수가 없었다. 이런 상태거든. 가시리를 모르긴 어려워. 중고등학교 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시가 부분은 주기적 반복이 필요해요. 현대풀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가시리 있고 난난 이거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음입니다. 남는 소리, 박자감을 위한 거예요. 나는 아니야. 자, 가시리 있고 I am 이런 거 아니야. 뭔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여음입니다. 그래서 나는의 예전 표기 X. 나는이 아니라 여음, 의미 없는 박자감의 소리. 1번 땡. 버리고 가시리이까. 그리고 후렴이 나오네요. 위증절과 태평성대. 근데 이게 원 내용과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지. 이렇게 본문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는 무엇 때문에 붙는다라고 고려가요 배울 때 배웠죠? 연희를 하기 때문에. 앞에 관객들을 두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후렴은 관객의 비위를 맞추는 방식으로 많이 붙고 그리고 이별의 노래를 하는 거죠. 이별의 노래와 후렴은 어울리지 않는데 관객이 앞에 있었다. 연희의 결과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웠어요. 가십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나보고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잡아두고 싶지만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서운하면 다시 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리얼 쉐라. 그래서 서러운 님을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다시 와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고려가요입니다. 고려시대에 불리던 노래이다. 이거 뭘로 알아봐야 돼요? 사실 가시리는 고려가요다.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후렴구 있고 분연체 이런 걸 통해서 고려가요라는 걸 알아두거나 1번 옆에 써줘. 고려가요, 분연체, 후렴구. 근데 여러분 고려시대에 불리던 노래가 싹 다 고려가요인가요? 아니에요. 한시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제목은 가시리이다. 그 다음 고려시대 때 누군가 기록해놓은 것을 찾아다가 다시 한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한글로 최초 기록된 거예요. 자,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나중에 조선시대에 기록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 기록이 되려면 한문 기록돼야 되잖아요. 고려가요는 한문 기록된 게 없어. 자, 그 다음 후렴구는 궁중악으로 불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태평성대 이러지. 여러분 문학 알고리즘만 들었어도 다 들은 얘기죠. 그래서 저는 문학 알고리즘은 전등열 대비야. 사실 스쳐가면서 하는 얘기도 다 필요한 거야. 자, 그 다음 잡아두고 싶지만 여러분 잡수시고 가세요. 식당이야? 그치? 자, 그 다음 선하면 아니올 쉐라. 여러분 이것도 리을 쉐라만 알아도 안 틀리지. 뭐뭐 할까 두려워요 리을 쉐라. 정업사에서도 디디올세라 이거 봐. 진대를 디디올세라. 이게 진 곳을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리을 쉐라는 국가직 지방직에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뭐뭐 할까봐 두렵다는 매우 중요한 어미야. 자, 그 다음 서러운 님 보내옵나니. 이거는 해석이 서럽게 님을 보낸다. 내 서러움일 수도 있고 서러운 님 보내오니. 그래서 님이 서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다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서러운 님도 되고 서럽게 님을도 돼. 두 가지 다 알아둬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다 될 땐 그에 의해 OX가 안 나오는 거죠. 둘 다 되는 거죠. 둘 다 오라고. 자, 그 다음 16번.
16번의 물음표. 이것도 아는 사람은 미리 알고 있겠지.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쉼표. 그죠? 바로 나오죠. 자, 그다음 17번 세트입니다. 자,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세트 문제일 때는 표현상의 특징 선지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봤더니 다 내용이지. 내용이니까 얘는 선지를 미리 보지 마. 선지를 미리 보지 말고 다만 얘는 반복적 어휘가 있잖아. 그죠? 반복적 어휘. 그러면 현실 성찰 이상 정도의 자아의 의미 부여를 좀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 정도만 알고 들어가면 돼요. 자, 일제강점기 시라는 거 보자마자 아는 거죠. 윤동주다. 이렇게 하면서 요 정도는 해야 되는 게 교과서 필수작이야. 낯선 시가 아니었어. 출제자는 두 가지예요. 현대시에 대해서 교과서 필수작을 내면 암묵적으로 이 시의 창작 배경이나 동기까지 안다고 보고 그냥 내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는. 근데 낯선 시를 찾아서 냈어. 그러면 정말 수능형으로 여기 나온 것만 보고 풀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나왔는데 일제강점기인 거 안 알려줬다 서운한다 그러면 안 돼. 출제자한테. 알겠죠? 자, 그럼 내용 봅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여러분, 육첩방 공간이에요. 내가 있는 이 방은 어디예요? 남의 나라. 그럼 나는 어디야? 일본에서. 윤동주가 일본에 있을 때. 그죠? 그래서 타지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야. 시인이라는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나는 시인이라는 슬픈 운명을 타고났다. 그리고 시를 적겠대. 땀내와 사랑내 폰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내가 지금 배우는 이 학식이 나라를 위해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자괴감이 느껴져. 교수가 늙은 게 문제가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있겠지. 자,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다 잃어버렸어요. 나는 뭐 때문에 여기 혼자 와서 이러고 있는 거지? 일본 유학을 왔어. 뭔가 나라를 위해 우리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나라를 살려보려고 왔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상태지. 인생은 여기서 A, B에 대해서 이거 자아 파악해야 되죠. 나는 뭘 바라고 나는 다만 가라앉고 있을까?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A의 나와 B의 나가 있어. 이거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더 볼게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자기 자신이 무장투쟁하지 않고 글로 이렇게 시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비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육첩방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변주된 수미상관. 그 다음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나. 여러분, 등불 플러스 어둠 마이너스 시대처럼 올 아침 플러스를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럼 나는 아침을 기다린다고 썼지만 사실 뭘 기다려? 새 시대를 기다려. 새 시대. 새 시대를 기다리는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악수를 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의 흔한 상태가 뭐라고 배웠지? 자아분열. 이상도 그랬고 윤동주도 그렇고 자아분열의 상태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독립 못할 것 같아. 나 살아서 뭐해. 이런 우울한 나랑. 아니야. 기운을 내야지. 희망을 가지자. 의지적인 나랑. 이게 괴리된 상태에서 항상 내적 갈등을 하고 그러면서 누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겠어. 더 용감한 내가 소극적인 나한테 손을 내밀겠지. 그럼 우리가 확실한 건 우울한 나, 소극적인 나, 비관적인 나랑 그리고 어때요? 이상을 추구하는 나, 포기하지 않은 희망을 꿈꾸는 나,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나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눠야지 먼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최초의 악수는 누가 한다고? 적극적인 내가 소극적인 나에게. 그러면 나는 가라앉고 있는 나에게 손을 내밀지. 가라앉고 있는 나가 누구야? B지. 그죠? 그래서 B 하고 여기 E 하고 연결해주세요. B. 가라앉고 있는 나. 그리고 A는 이럴 때 밀어붙이지 마. 문제 풀 때 구별이 필요할지 아닐지도 모르잖아. 좀 더 이따 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새 아침을 기다리는 나지. 얘는 누구야? 포기하지 않았어. 새 시대를 기다리는 나니까. 그러면 C랑 누구랑 묶어? D랑 묶어. 확실하게 판단되는 것들끼리 묶어두고 문제로 갈게요. 육첩방 남의 나라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곳은 내 나라가 아니다. 일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평천하를 쓴 이제 우리가 갑자기 왜 이름 생각 안 나?
염상서 채만식. 그래. 자, 그래서 채만식의 치숙이라는 소설을 보면 채만식의 치숙을 보면 거기에 되게 역사적인 의식이 없는 어린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 나는 일본 여자랑 결혼할 거고 조선 여자는 그냥 줘도 싫고 애들도 키워서 일본인 학교 보낼 거고 그러면서 이 일본이 마치 우리나라인 것처럼 구는 애가 나온단 말이야. 치숙에서. 근데 여기서 이곳은 남의 나라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아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인 척해도 내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그냥 남의 나라지 이국이다. 이런 의식이거든. 자, 그다음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이게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의 소명 밑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일. 힘들어도 해야 한다. 소명의식. 유의어. 사명의식. 그 다음 부끄러운 일이다. 친일파 지식인에 대한 비판 정신. 이 사람이 친일했나요? 여기 시에 그런 게 나와요? 아니죠. 내가 더 적극적으로 투쟁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친일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최초의 악수.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다. 자, 그러면 18번에 A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해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그랬을 거야. 그럼 A 말고 묶어둔 거 봐봐요. 뭐뭐 묶었어? B, E 묶고 그 다음에 C, D 묶어놨지. 그럼 봐봐요. 안 되잖아. 그죠? 그죠?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CD 묶여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그러면 1, 3번 살아남고 그리고 얘네 요렇게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1, 3번의 표현을 보는 거죠. 일단 묶인 걸 가지고 제거할 거 제거하고 살아있는 것 중에서 1번에 A, B, E는 현실적 자 C, D는 성찰적 자 그 다음에 A, B, E는 이상적 자 C, D는 현실적 자 그랬을 때 우리가 B는 가라앉고 있던 애죠. 걔를 우리가 이상적 자라고 볼 수 없죠. 이상적 자는 의지적인 자 이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답안은 1번 현실 성찰. 여러분 현실적인 게 여기서는 칭찬이 아니에요. 현실에 절망하는 그죠? 이런 뜻이야. 그래서 성찰적 자는 성찰이 반성이랑 같은 말인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성찰 중 반성 양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은 생각하느냐. 그러니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의 현실적 자랑 유사한 말 좀 써볼게요. 객관적 자.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태는 굉장히 암담했어. 객관적 자예요. 자, 그 다음에 CD 이상적 자예요. 이상을 꿈꿔. 자, 그 다음 19번. 자, 위 시의 제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인으로서의 인간적 갈등과 자아 성찰을 담아서 어렵게 쓴 작품이기 때문에 어렵게 써놓고 반어적으로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제목의 반어법을 알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썼겠죠? 그러면 나머지를 부정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목의 가치 하면은 얘는 쉽게 쓰여진 시는 반어적인 이름으로 유명해. 그래서 요거 알아두고 그리고 여기서 1번에 X 포인트를 잡자면 특별한 기법 없이 소박하게 나타냈다. 이게 소박해서 쉽게 썼다가 아니야. 아 내가 별 비유법 없이 쉽게 썼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쉽다를 왜 쉽다고 말했느냐거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1번을 읽으면서 선지를 읽으면서 수사법이 쓰였다 안 쓰였다를 오익사라는 게 아니야. 쉽게 쓰여진 시의 쉽게의 뜻이 편하게 썼어요라는 뜻이냐 이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OX하는 거는 제목을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지었느냐라서 나머지 선지에 X를 찾아서 지우는 게 아니라 쉽게 쓰여진 시가 고통스러웠는데 쉽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바로 찾았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20번. 자, 20번에 행루오리는 운 좋게 누락되거나 잘못 걸려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운 좋게 걸려드는 거랑 그러니까 운 좋게 누락되는 거랑 잘못 걸려드는 건 전혀 다른 상황이죠. 둘을 나눠보세요. 자, 그 다음 괄호치고 걸려든 사람만 억울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운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 잘못 걸려든 경우에는 걸려든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아무 잘못 없이 집행자의 착오나 악의로 법망에 걸려들어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부정이나 청탁이 개입되기라도 하면 바로 국가의 법질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결국 행로오리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다. 그래서 강조하는 말이다 라고 쓴 게 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이렇게 해야 맞아. 자, 그럼 여기서 1번.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당국자의 태만이나 부주의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뭐에 해당돼? 운 좋게 누락. 운 좋게 누락되거나 어울리잖아. 그 뒤에 있는 문장 구조가 같다 이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런 존재 A or B를 말하는데 A 케이스가 있으면 B 케이스만 빡침. 이 얘기지. 그래서 이건 빈칸 추론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문 문법적인 위치, 적절한 위치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존재가 있으면 열받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경우나 이 경우가 둘 다 나빠, 둘 다 좋아가 아니라 이런 입장의 사람은 좋겠지만 A는 좋겠지만 B는 더 화가 난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 21번, 22번. 여러분 비문학도 세트형들이 나오죠.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같은 경우는 세트형을 이렇게 한 지문에 두 문제 이런 것들을 시도를 거의 안 하지. 예, 된 적이 최근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시조 4개, 문제 1개. 그러니까 오히려 지문이 복합인 건 있어요. 심지어 소설도 가나 이렇게 한 작가의 2개 소설을 연결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복합 지문의 문제 하나는 국지에 시도가 됐고 근데 지문 하나의 복합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최근엔 본 적이 없는데 기타 직렬에는 많이 나와요. 요즘에. 왜 그럴까? 비문학 길이를 늘리고 싶어 하는데 비문학을 우리가 최근에 5년 안에서 비문학 제일 길게 나왔던 게 한 단이죠. 한 단. 한 단에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 20번에. 20번 위치에. 근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출제자들이 알았냐면 그런 지문을 하나 내려고 나머지 문제를 너무 짧게 써야 돼. 4페이지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국가직, 지방직은 4페이지 안에 20문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독해가 10문제가 넘어야 돼. 비문학이. 예, 그렇다 보니 하나를 그렇게 길게 써버리면 장문 지문을 내버리면 나머지 독해가 개 쉬워지는 거죠. 너무 지문이 짧아서 사지선다가 구성이 안 되거나.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최근에는 그렇게 안 냈단 말이야. 그래서 길게 내려면 문제가 2개 나와야 돼. 예, 그래야 나머지 지문들의 길이를 정상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도가 될 거야 언젠가. 근데 그게 올해가 될지 이제 올해 국가직이 될지 지방직이 될지 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지. 정상적으로 나머지 지문의 길이 확보를 하려면 이렇게 좀 긴 지문은 문제 2개 배치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자, 다음 글의 제목의 제목 동그라미 미리 보면 안 되는 거죠. 지문 읽기 전에 선지 먼저 보면 밀어주고 싶은 애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위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때 얘가 내용 일치일 수도 있고 추론일 수도 있어. 그래도 부정 발문이고 지문이 기니까 먼저 볼게요. 자, 먼저 볼 때, 선지 먼저 볼 때 이 선지에 있는 문장을 달달 외우는 거야? 아니면 키워드만 가져가는 거야? 근데 지문의 중심 키워드를 잡으면 의미 없어. 자, 변별 키워드를 잡아야지. 선지, 변별 키워드로 써줘. 22번 옆에 선지, 변별 키워드. 선지, 변별 키워드. 그리고 문장이 길잖아요? 좀 잘라두는 거예요. 이따가 지문 읽으면 머리가 더 빡세지거든요. 그래서 초벌구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번에 비교용이잖아요. 챗GPT는 알파고 보다니까 왼쪽으로 열어. 왜 알파고 보다? 훨씬 더 대중적이야. 놀라움을 줘. 이렇게. 그 다음 2번 많은 사람들은 챗GPT가 모든 산업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해요. 모든 산업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기대를 해. 그 다음에 3번 이게 아니라 끊어줘. 그 다음에 최신 정보 축적 지식 모델 빗줄. 그 다음에 4번에 현재 대형 언어 모델이 고객 요청에 맞게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서비스 기업이 부상 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서비스 기업 요거 개선하는 서비스 기업. 근데 서비스 기업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고객 요청에 맞게. 자, 여러분 요 정도로 하는 거죠. 이게 초벌구이 하는 거야. 다 못 외워 어차피. 여기서 근데 챗GPT에 대한 얘기일 건 뻔하잖아. 이걸 뭘 동그라미를 뭐 4번 잡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면 지문 들어가서 자, 펜터치 해볼게요. 첫 번째 문단. 자, 여기서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는데 이게 알파고가 뭔가 파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했을 때였어요. 자, 그 이후에 AI 산업이 발전했지만 기대만큼 성장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안 나와서 AI 챗봇이 상용화됐지만 알파고가 줬던 놀라운 만큼은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서 놀라움은 누가 줬어? 알파고. 그죠? 그래서 AI 챗봇보다 알파고가 더 놀라움을 줬었어. 그럼 이거 몇 번 선지? 1번 선지 관련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다른 모멘텀이 등장했다. 오픈 AI의 챗GPT다. 자, 여기서 AI와 알파고 비교해서는 알파고가 이겨. 놀라움에서. 근데 챗GPT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은 1억 명 이상의 챗GPT를 사용하고 있어요. 챗GPT 모멘텀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자, 챗GPT가 알파고와 다른 점은 대중성이요. 대중성. 직접 체험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챗GPT는 모든 산업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챗GPT는 언어 모델입니다. 지식 모델이 아닙니다. 지식 모델이 아니라 언어 모델이다. 체크. 그 다음에 챗GPT는 이런 능력이 우수하지만 최신 지식은 또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두고 제가 노란색으로 해둔 거에 밑줄 그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여러분들 풀어왔으니까 넘어갈게. 챗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의 AI 산업 생태계는 크게 세 가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이 대형 언어 모델 자체를 제공하는 원천 기술 기업 끊고 대형 언어 모델이 고객 요청에 맞게 밑줄. 이때 서비스 기업. 이게 둘째죠. 아까 선지에서 나왔던 네 번째 선지 관련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서비스 기업이 급부상 중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판단하고 여기로 가면 얘 또 봐야 돼, 지문을. 그래서 22번에 대해서 읽으면서 지울 것도 지우고 살아남은 거 마무리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는 알파고보다 대중적 놀라움을 줬죠. 물론 알파고는 AI보다는 놀라웠어요. 하지만 대중성을 가진 건 챗GPT였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부분에서 요거 맞고 그 다음에 2번 많은 사람들은 이거 확인했죠. 그대로 나왔어요. 그치?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부분에 있었고 답안은 3번인데 여기서 최신 정보 축적 지식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지식 모델이 아니라 언어 모델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푸는 거예요. 왜? 전체적인 내용은 어디 안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제목 챗GPT 이제 서비스다. 왜? 마지막 부분에서 서비스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도 뭐죠? 교과서 필수작이죠.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보다 현대문학도 교과 필수가 나와. 일제강점기 문학이 되게 중요해. 예. 군무원은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다. 내가 내 아내나 이제 나나 서로의 행동에 어떤 논리를 붙여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상의 날개를 보면 아내와 나의 불화가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내와 나의 불화라기보다 이제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자아분열을 보여주는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지식인 그게 나로 나오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지식인의 마음이 아내로 표상된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지식인이 먹고 살려면 친일해야 되죠. 그래서 아내가 몸 파는 여자로 나오잖아. 그래서 낯선 남자를 끌어들여서 먹고 사는 여자로 나오죠. 예. 그게 진짜 아내라기보다는 친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지식인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너무 정말 자괴감이 느껴지는 상태로 어디로 올라가요?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으로 올라가죠. 이때 요걸 자살하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잘못된 해석이고 이 미쓰코시 백화점 위에 올라가서 생각하는 건 내가 그동안 너무 회피하며 살았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정오의 사이렌이 울려. 나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력 있게 사는 것 같아.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그래서 그때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려워요. 그 겨드랑이엔 뭐가 있었냐면 인공의 날개가 있었어. 여러분 인공의 날개면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인공으로 붙이게 되는 날개가 뭘까? 꿈이야. 자, 꿈이 있었던 곳이야. 오늘은 꿈이 없어. 잃었어 꿈을. 근데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 나도 희망과 야심이 있었어. 그게 인공의 날개야. 과거에 나도 야심이 있었다고. 근데 그게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이다. 나도 옛날엔 야망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이게 뭐예요? 꿈을 꾸고 싶다. 이게 어떻게 자살이야? 그죠? 옥상이니까 자살이야? 그죠? 그래서 너 어디서 작품을 배워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이상한 견해 해석이고 꿈을 다시 꾸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래서 꿈을 다시 꿨느냐는 알 수 없죠. 꿈을 다시 꿀 수 없는 현실에서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거기까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가난한 무명 작가 부부의 생활고와 부부애를 다룬다? 생활고도 초점은 아니에요. 아내가 돈 벌어오고 내가 그거 뭐 저금하고 그것도 뭐 이제 화장실에 버리고 아내가 준 동전 모아가지고 화장실에 버리거든. 그런 거 나오거든. 근데 그런 걸 몰라도 여기서 가난한 무명 작가 이것도 알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농촌 개목을 위한 틀렸지. 식민지 농촌사회에서 농민들이 겪는 자아상실의 무력한 삶에서 벗어나 본래 자아를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날개가 돋아라. 나는 이 문제는 좀 성의가 없다. 문제를 낸 사람이 내다가 지친 건가? 막 이런 약간 그죠? 뭐 이거 이상 날개인 거 알지? 알아? 이런 문제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좀 공부한 사람들을 모욕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24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필자의 서술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할 때는 선지를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부분 성립돼도 돼요. 부분 성립되면 이 문장에서 무엇을 찾아서 지우고 이 문장에서 무엇을 찾아 지우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고 이 문제가 가장 적절한 걸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내용에서 겨울철에 빙판이 만들어지면 노인들의 낙상사고가 잦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들 방어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 당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런 인과에 의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인과에 의해서. 건강수명은 대부분 거기서 끝이다. 여기까지도. 인과. 이런 거 논리적으로 어디에서 초래된 문제가 어떤 결과까지 일으키는지 인과 하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는 감정적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다도요. 이런 감정적 서술은 동정적이라고 하죠. 연민과 동정에 기반한 감정적 서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해 우리가 이거는 비판이죠. 그래서 부분 성립해서 1, 3, 4 지우고 회고는 회상, 자신이 겪은 일을 되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회고, 회상. 자, 그 다음 25번. 자, 다음 글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라. 이럴 때 가, 나에 들어갈 후보지로 나온 것들의 스타일이 중요하거든요. 선지 먼저 볼게요, 그냥. 자, 요거 접속어죠. 그리고 이럴 때 접속어가 아니라 만약에 키워드다. 단어의 키워드다. 그럴 때에도 긴 문장들이 아니면 먼저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문장 2개야. 그러면 먼저 보지 마. 하지만 단어 혹은 접속어 접속어는 미리 보면 안 되지만 단어, 키워드일 땐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글에 가나에 들어갈 적합한 말이 접속어일 때는 선지 먼저 보지 말고 키워드일 때는 먼저 본다. 키워드일 때, 문장일 땐 보지 않는다. 이 유불리가 좀 생기죠. 문장이면 밀어주고 싶은 것 때문에 오답을 결정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단어면 그래도 절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키워드일 때 그 내가 찾아야 될 단어를 알고 들어가면 지문 전체적으로 그 단어를 정리하게 돼요. 근데 접속어는 미리 보면 밀어주고 싶어져서 안 돼. 자, 그럼 내용 볼게요. 비즈니스화법에서는 상사에게 보고할 때 결론부터 말하라고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주저리 길게 늘어놓으면 짜증이 난다. 그래서 요거는 결론부터의 밑줄. 그 다음 현실은 인간관계의 미묘한 심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는 게 쉬울까? 어렵겠지. 그러니 결론부터 말해라랑은 역접되는 현실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 지워주세요. 역접만 살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 남았잖아요. 빈칸이 2개밖에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좁혀졌을 때는 뒤에 방향성만 확인할게. 역접이냐 인과냐야. 그리고 나머지 부분 볼게요. 자, 여기서 상하관계가 분명한 경우는 대응이 항상 사무적이 된다. 사무적 관계에서는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같은 사내 인간관계라도 라이벌 동료가 되면 일을 원활하게 해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 요때 역접. 앞에 나와 있는 사무적 관계에 노력이 필요 없는 경우랑 라이벌 동료가 된 경우는 역접이죠.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가장 최근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독해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2022, 2021 독해랑 문학 위주로 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